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최동호의 스포츠당. 후반기 개막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승이에요. 오늘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네네. 거인을 아주 그 다윗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 류현진 선수. 네네. 6이닝 3실점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 3연전을 그냥 다 싹쓸이 했는데. 싹쓸이했기 때문에 승차를 1.5로 벌리면서 예. 예. 근데 오늘 좀 보시는 분, 저는 좀 불안한 게 좀 있었어서요. 네네. 뭐가 이제 불안했냐면은, 류현진 선수가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네. 류현진 선수 6회까지 3실점하고 네. 내려갔거든요. 7회에 내려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저스의 그 중간 개투진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는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내려간 다음에, 네. 이 중간 개투진이 불을 질러가지고 역전패했던 기억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꽤 있었죠. 예, 네. 불안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한 점 차였었기 때문에 이거 홈런 한 방이면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불안하게 봤는데 오늘은 그나마 실점을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네. 잘 막아냈죠. 예.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이적해온 제이크 피비 선수. 예. 피비 선수가 그 피비 선수 맞죠? 옛날에 박찬호 선수와 맞습니다. 한 숟갈 먹었던. 예, JP 파웰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파웰, 피웰 뭐 비슷하죠. 예. 그 선수가 뭐 사형상까지 예전에 받았었다면서요?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저스 그 이름값으로만 보면은 네. 굉장한 팀이에요, 사실은. 네. 충분히 그 메이저리그 우승에 도전해볼 네. 만한 그런 이름값이었었는데, 돈 매티니 감독도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이제 시즌 시작하기를 준비하고 충분히 이름값으로 우승에 도전해볼 만한데, 네. 이 시즌 치르면서 치러지는 변수 있죠. 네. 슬럼프로 인해서 류현진 선수도 뭐 그 슬럼프 부침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한 경기에서 뭐 7점, 8점 내준 경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감독이 그 변수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다저스가 갖고 있는 전력만큼의 성적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중간 개투진의 부침이 있었고요. 개투진이 살아날 때는 또 다저스의 타선이 침묵해가지고, 예. 이 마운드에서 선전을 했는데도 이겨야 될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경기가 또 몇 차례 있었었거든요. 예. 이런 이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예. 그러니까 그 구슬은 갖고 있습니다. 이 서말인데 어떻게 꿰느냐. 저는 이 매니지먼트의 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하여튼요, 그 유현진 선수가 아주 12승으로 지금 리그에서 팀 동료인 제이크 레인키 그리고 뭡니까? 커셔 선수와 더불어서 공동 2위래요. 예. 다승. 예. 근데 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네. 다승 순위 공동 2위로 올라섰거든요. 예. 12승이거든요. 그럼, 근데 네. 1위가 13승이에요. 그러니까 후반기인 것을 감안해 보면 본격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다승왕 그 순위 경쟁에 합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진짜 대단하죠. 우리 선수가 메이저리그 전체 시즌 다승왕 그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예, 그에 비해서 한때 메이저리그를 호령했었던 제이크 피비 선수는 12연패에 빠지면서 금년 성적이 1승 10패라는 이런 참담한, 네? 예. 아니,
사실은 메이저리그는 우리랑 좀 달라서 타격이 좀 세니까 예. 방어율을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이제 3점 몇인데 3.47. 예,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꽤나 대단한 방어율이잖아요. 대단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4실점을 한 것도 그렇게 많이 실점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하필이면 유현진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 패전의 멍해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퀄리티 스타트. 네. 이 선발 투수가 6이닝을 3실점 이내로 맞고 내려왔을 때에 그 좋다, 굿이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네. 퀄리티 스타트를 얘기하는데 이 6이닝 3실점의 기준이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식의 기준이 아니라 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지 되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면서 류현진 선수 대단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오늘 이제 홈런도 맞긴 맞았는데 그 삼진이 7개였거든요. 예. 근데 삼진이 꾸준해요. 어허. 그러니까 결정구를 갖고 자신감 있게 타자와의 승부를 즐긴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 경기 6이닝에서 삼진이 6개에서 8개 사이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지금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 예. 이것으로 그렇군요. 봤을 때에 후반기 남은 일정에서 이 다승 순위 1위가 13승 1승 차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제 변수는 류현진이 변수가 아니라 다저스의 타선이 변수가 될 거다라고 보죠. 그렇군요. 자, 지금 한화 팬들은 얼마나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애가 타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리그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기는 한화. 네. 예. 그런 얘기 있다면서요? 제가 아주 어려운 게, 네. 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그 대전교통방송 전화 연결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의 교통방송하고 얘기할 때는 그 지역의 팀들 위주로 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네. 뭐 전체 잘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그렇죠. 수가 없는데, 얘기해도 뭐 너무 못한다, 왜 못한다 이 얘기만 계속하니까 너무 지겹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얘기하면 얘기할 때마다 그 다음에 계속 져가지고 제 얘기는 계속 빗나가고 하나가 좀 그랬죠. 전반기 막판에 물론 잠깐 그 좋긴 했지만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지조가 높고 예. 성격이 좋은가 예. 했을 때 10년째 하나 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인내심과 의리와 네. 참을성. 예.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절대로 그 하나를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예, 오늘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마니아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었죠. 축구 마니아. 그렇습니까? 기술위원회 그러니까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이제 기술위원회 발표를 오늘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7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마니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죠. 왜냐하면은 기술위원회가 이용수 위원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축구협회를 어느 정도 바꿔 놓을지, 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었었는데, 오늘 발표된 기술위원들 몇몇을 보니까 이 김학범 전 성남 FC 감독, 네. 또 최인철 현대제철 감독, 그리고 이 조용증 이 K리그 경기위원장, 전에 기술위원장도 역임했던 분인데, 네네. 이런 면면으로 봐가지고 좀 전문성은 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김학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절이나 이럴 때 유명했던 스타 출신이 아닌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냐면은 굉장히 학구파예요. 예.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유럽에 건너가서 이 중요한 경기들, 네. 그러니까 우에파컵 경기 중요 경기를 보고 예. 또 그 전술을 항상 이 새로운 세계 축구의 전술을 공부하고 이런 데에 굉장히 열심인 분이거든요. 이런 걸로 그러셨군요. 봐가지고 네. 역시 이용수 교수 이 양반은 이 스타 출신 명망가 위주의 이런 네.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내용이 있느냐, 또 전문성이 있느냐를 봐가지고 선임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용수 기술위원장 체제 좀 예. 기대해보면 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근데 거군요. 이용수 교수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지난해에 이 손병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방송하면서 네. 이용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뛸 때 뭘 가지고 그 근거를 삼았었냐 하면은 이 대표팀 감독
대한 그 비판이 있고 대표팀 선발에 관한 그 논란이 있었을 때에 이영표가 당시 캐나다에서 선수 생활하면서 트위터에다가 소신 있는 발언을 가끔가다 했습니다. 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대표팀 비판이고 그리고 축구협회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현역 선수 입장에서 하기 힘든 얘기인데도 개념 있고 플러스 용기 있게 트위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가 될 깝니다. 그러니까 예. 지도자라는 뜻은 뭐 이 코치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한국 축구에 어떤 나중에 영향력을 끼치고 끌고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때문에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하자면은 이용수 교수도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 생활 경험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했고 거기다가 원칙과 소신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에 물론 이 축구협회에 들어가가지고 기술위원장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축구협회 바깥에서 계속 축구계의 제야로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야심이 있어요. 어떤 야심이요? 언젠가는 축구협회장을 하겠다. 아.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리고 뭐 나름 축구계에서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기술위원장 됐으니까. 근데 지금서부터 친한 척하는 사람은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예전에 축구계 바깥에 있었을 때 그의 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도 일종의 이 세해가 되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아마 분명히 이용수 교수가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이 기업인 출신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축구협회 회장이 한번 되는 것이 한국 축구가 제대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도대체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왜 이러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기업가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대체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라는 예. 것을 제목을 뽑았어요. 예. 그래서는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예. 김우중 전 대우회장, 최순영 전 동아 예. 그 회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축구협회 초반 70년대에서 80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활약을 하시면서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 걸 살짝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이제 뭐 순수상으로 이제 오늘 그 70년대를 얘기하면서 70년대 축구를 우리가 이 월드컵 전에 얘기했었고요. 그 네. 두 가지 키워드로 이 70년대 한국 축구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된다. 하나는 박스컵, 그리고 하나는 차범근 두 가지로 된다 했었었는데 이 축구협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포츠당 초반에 스포츠 전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근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경로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축구도 따로 이제 중요 종목이니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882년에 뭐 이 플라잉 피시오라는 영국 군함이 와가지고 놀다가 주고 간 축구공. 문헌상으로는 그 이제 축구의 우리 유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1911년에 전조선 축구대회가 열리고 28년에 조선 심판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28년에 만들어진 조선 심판협회가 조선 축구협회의 전신이 됩니다. 1933년에 조선 축구협회로 이제 창립이 되고요. 이제 해발 38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해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단체 종목들 또 민족성이 강하게 투영되는 이 축구나 구기 종목들은 다 전부 다 못하게 막았었기 때문에 네. 해산이 됐다가 해방과 함께 이제 이 48년에 대한축구협회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서 네. 48년 런던 올림픽에도 축구 대표팀이 참가했고요. 그다음에 54년에는 스위스 월드컵에 이 54년 스위스 월드컵이 54년 이전 대회까지는 아시아 팀 쿼터가 없었습니다. 네.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었었죠. 처음으로 이제 54년 월드컵에 아시아 팀의 쿼터 한 장을 배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시아의 대표로 꿰차고 추천했다. 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역대 축구협회 회장을 했던 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축구인데 뭐 스포츠인데 의외로 거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일제시대 때 이 여운형 선생이나 선생. 그 이후에 신익희 선생, 네. 또 윤보선, 장택상, 이 장기영, 민관식 이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유력한 민족의 지도자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직접 축구협회를 이끌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60년대 이후 이제 박정희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박정희의 대리인들, 그러니까는 뭐 민관식이나 장기영이나 또 장덕진 70년대 이런 자신의 그 유력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축구협회를 키우게 되죠. 네. 근데 이 시기가 끝나게 되면 19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서부터 또 유력자가 아닌 기업인 출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기업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나름의 공가가 있는데 혼자 들어오진 않겠죠. 자기가 돈을 대고서 축구협회를 이끌어 가는데 네.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주로 그러면 그 회사 같이 하던 사람들이 예.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몽준 현대일가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김우중도 대우맨들을 포스트에 앉혔고 네. 또 그 이전에 최순영도 그 당시에 대한생명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구협회 일을 하기도 했었었죠. 네. 그래서 최순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년서부터 87년까지 그 축구협회를 이끌었거든요. 오래 하셨네요. 예, 그래도. 오래 했죠. 네네. 그런데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요? 예. 축구계에서도 쿠데타를? 예. 87년에 물러나게 될 때, 축구계, 그 당시에 그 40대의 이 소장파 축구 지도자들의 모임, 축구 지도자 협의회에서, 최순영 물러나라. 축구협회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했었습니다. 열받아서 최순영 회장이 쇼크 먹고 물러났죠. 이때의 주축 멤버들이 누구냐면은, 그 이회택. 네. 감독, 그리고 김재한 아시죠? 예. 그 키가 큰 선수. 그렇죠. 주택은행 감독을 했었거든요. 예. 이회택, 김재한, 그리고 김삼락이라고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대표팀을 맡았던 예. 김삼락 감독. 이런 멤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최순영 회장을 이 쿠데타로 축출을 했었었죠.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의 스타 플레이어들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회택, 그렇죠. 김지한 선수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렇군요. 근데 왜 몰아냈냐? 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무능이었었어요. 최순영 회장이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네. 돈도 좀 쓰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무능이었었는데 왜 네네. 무능이었냐면은 예를 들게 되면은 최순영 회장 시대 때 이루어진 중요한 이 업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83년에 그 슈퍼리그, 그러니까 K리그의 전신이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프로는 아니지만 세미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로 가기엔 팀수가 모자라서 이 아마추어에서 성적이 좋았던 팀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프로리그를 준 세미 프로를 운영했던 네. 이 슈퍼리그를 출범시켰고 또 83년도에 최순영 회장 재직 시절에 이 멕시코 청소년 대회에서 4강까지 이끌어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이 프로축구가 결국은 또 최순영 회장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83년에 이제 슈퍼리그로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완전한 프로로 가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보기 좋게 야구에다가도 먼저 프로 출범 리그를 빼앗겼고 축구가 뒤늦게 네. 출범해서 가게 되는데 이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재정난이 생기고 정착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축구협회 내에 프로축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를 관장하는 축구협회가 그 산하 기관으로 프로축구위원회를 두고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예. 조금 될 것 같으니까 프로축구위원회가 독립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상이죠. 왜냐하면 아마기구하고 프로기구하고 서로 따로 있어야 되니까 네. KBO와 대한야구협회가 다르듯이 따로 나가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네.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프로축구. 프로축구가. 예. 프로야구하고 다르게.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다시 축구협회로 들어와야지 된다, 말아야지 된다. 이런 갈등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다시 축구협회에 통합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런 와중에 팀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기업에서도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야구와 다르게 축구는 이거 별 재미가 영향가 없다. 네. 예, 홍보 효과도 별로 없고. 예. 네. 그래가지고 최순영 회장 재임 시절에 프로팀이 2개가 없어지고요. 은행팀이 4팀이 해체가 됐거든요. 이랬을 때에 별다른 적극적인 대응책이 없다 이거죠. 축구인들을 하나로 보는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오랫동안 이끌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침체 인류를 겪고 있는데 예. 해결책을 내오지 못했다. 예. 네. 근데 이 당시 그 이회택, 뭐 김재한, 뭐 김상라 이런 이 소장파들의 생각은 프로축구가 살아야지 한국 축구가 사는데 네. 프로축구가 죽는 걸 내버려 두는 거는 한국 축구의 위기다, 몰락이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최순영 회장에게 대책을 강구하는데 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행사로 갔군요. 예. 그래가지고 축구협회에 지금은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 축구협회 축구회관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기 조계사협회 견지동이라는 데에 축구협회 네. 사무실이 있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철야 농성을 벌입니다. 음. 철야 농성을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최순영 회장이 쇼크를 받았죠.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네. 나를 물러나라고 너희들이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나 못하겠다. 집어친다. 사퇴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그 사퇴 선언을 듣고 축구협회에서 사무실 농성 풀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효창 운동장으로. 예. 효창 운동장에 왜 달려가느냐. 효창 운동장에 그 당시에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축구 선수권 대회를 이들이 막아요. 진행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요? 예. 방해를 하면서 또 요구 조건을 또 내걸었죠. 현대 축구단은 팀 해체를 번복해라. 아, 현대 축구단이 그때 그 팀 해체가 팀 해체한다고 했어요. 네네네. 이때가 이제 1986년. 네. 이때. 근데 왜 현대 축구단이 팀 해체를 하겠다고 얘기했냐 하면은 네. 김종부라는 차범근의 버금가는 스트라이커로 성장할 것을 기대를 모았던 김종부가 스카우트 파동에 걸리게 되거든요. 고려대 출신이고 1983년도 예. 멕시코 청소년 축구대 4강의 주역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 김종부 스카우트 파동이 또 최순영 회장의 사퇴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줬죠. 네. 왜냐하면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되니까 축구계의 실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치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단은 1차 목표 최순영 회장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 효창운동장 가가지고 이 축구 감독들이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 진행을 방해하면서 현대축구단 팀 해체를 번복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엄청 급박한 상황이군요. 네. 근데 그 김종부 해체가 김종부 스카우트 파동이 네. 던져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 그 축구협회의 실정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예. 주실래요? 그러니까 김종부라는 사람을 우리 형님처럼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아직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 83년 우리가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을 이룰 때에 주역에 섰었죠. 네. 신현호, 노인호 예. 이런 선수 하다 보니까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스트라이커. 그리고 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들지 못했지만 네. 2차전 불가리아하고 1차전 3대1로 아르헨티나가 깨지고 난 다음에 네. 2차전이 불가리아였었는데 불가리아전 1대0으로 뒤지고 있을 때에 동점골을 뽑아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오, 네네. 그 이후에 3차전 이탈리아한테 우리가 패했는데 그랬는데 86년 3월 30일에 이 김종부가 고려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발표를 해버립니다. 현대하고 계약하겠다. 나는 현대로 간다. 예. 이게 3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불과 보름도 안 된 4월 11일에 다시 기자회견을 해요. 네. 현대하고 계약은 무효다. 계약 파기한다. 나는 어허. 대우로 가겠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4월 11일에 기자회견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지난 3월 30일에 있었던 현대와의 계약은 해서는 안 될 계약이었다. 학교 측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계약했다. 예. 현대에 애초에 갈 마음이 없었다. 나는 대우로 간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종부는 대우로 가고 싶어 했었던 거였었죠. 그렇겠네요. 거의 이차만 감독이 보니까. 있을 네. 때였었는데 이차만 감독하고 특별한 좀 관계였었거든요. 대우를 가고 싶어 했었는데 고려대학은 얘를 현대로 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속뜻이 뭐냐면은 지금도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대학교 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팀 내가 LG 가고 싶다, 삼성 가고 싶다 마음대로 못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오. 왜 못 가느냐?
학교 측에서 정해주는 과정인데 학교 측은 왜 정해주느냐? 그 프로팀으로부터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돈을 받죠. 후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선수를 한 명 보내게 되면은 뭐 정당하게 보면은 뭐 이 대학교 감독이나 학교의 그 체육위원회에서 선수를 길러가지고 프로팀에 보낼 때에 열심히 가르쳤고 성공해서 기쁘다. 이건 당연하죠. 선수가 나중에 감독님 가르쳐줘도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중에 뭐 스승이 날 때 약소한 선물을 할 수는 있죠. 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수를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판다라고 할 정도로 학교 발전 기금을 몇 억씩 받고서 선수를 보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취업의 자유라고 할까요? 네네. 선수가 직업 스스로, 선택의 자유. 예,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게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김정부는 대우를 가고 싶었는데 고려대 쪽에서는 밀어준 거예요, 현대로. 왜 밀어줬느냐? 받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저기 고려대학교가 그 송추, 예. 그 우리 서울 인근에 송추 있죠. 네네. 송추에 그때 그 당시에 현대건설을 지었던 그 축구 구장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김종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송추 구장을 고려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와. 이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대학교 3학년이었던 김종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계약금 1억 5천만 원. 그 당시에 86년도에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다가 연봉 2천만 원. 그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오. 이 정도 액수면은 고려대학교에도 현금으로 상당한 몇 억 정도가 갔습니다. 네. 이러니까 학교가 선수가 가고 싶어하는 대로 가겠다는 걸 막는 겁니다. 나름 애로점이 있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저기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하니까 네. 인권과 자유와 예를 네네. 들면 진리 탐구의 전당이지만 선수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학교에서 가라는 데 안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열받은 거죠. 아. 너 죽어봐라. 아. 그래서 고려대학교 역사상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명 말고 제적 말고 그거보다 더 학교에서 완전히 파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도 어떤 여학생 퇴학도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퇴교인가? 네네네. 그 여학생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예. 예, 그 교수한테 농소 가면서 교수한테 심한 말을 해가지고 네. 고려대학교에서. 근데 그 이전에 김종부가 이미 고려대학교 축구부에서 제명이 됩니다. 네. 근데 축구협회가 등록 선수를 말소를 해버리죠. 축구협회에서도? 예. 와. 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근데 축구협회는 왜 말소를 해버릴 수가 없냐. 고려대학교가 말소 시켜라 하니까 축구협회가 당연히 더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려대 출신들이 축구협회 많으니까 야 학교 일인데 너가 무슨 야 학교 일이니까 너가 협조해. 하긴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멕시코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부는 월드컵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었죠. 학교에서 잘린 건 물론이고 예. 월드컵에도 축구 선수로서 생명이 끝난 거네 일시적으로. 끝난 거죠. 네네. 예, 등록이 말소가 됐으니까. 네. 이때 86년 멕시코 월드컵 감독이 김정남 감독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남 감독이 이제 자기 현역으로 지금 대표팀 이끌고 있으니 계산기를 두들겨 본 겁니다. 네.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근데 김정남 감독이 이리저리 뛰어다녀가지고 제발 월드컵에 나가게 해달라. 네. 해서 이 고려대학교하고 축구협회가 일시적으로 풀어져가지고 네. 월드컵에는 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전에서 1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1대1 동점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공을 세웠네요. 예. 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봐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선수가 운동해가지고 대학에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겠다고 꿈을 감고 운동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네. 학교에서는 너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막고서 우리가 보내주는 대로 가라. 우리는 네. 이미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선수가 학교가 가라는 팀에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가겠다고 제명을 시키고 선수 생명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등록까지 말소를 시키고 그래 놓고선 막상 필요할 때는 또 월드컵이 잠시 풀어져가지고 또 월드컵 뛰게 하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원칙은 전혀 없네요 여기에. 그게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페어플레이가 전혀 아니네요 이거는. 그거 아니죠. 네. 스포츠맨십에 전혀 어긋나는 그런 얘기들인데. 예.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월드컵을 뛰고 왔죠. 갔다 와서 월드컵을 뛰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스카우트 파동도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이런 어떤 스카우트와 프로 진출 대학교와 이런 관계들도 다 공공연한 비밀이었었는데, 이 김정부 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치부들도 확 다 드러난 거잖아요. 거군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도 역시 최순영 회장의 그 퇴진에 여파를 끼쳤어요. 회장이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군요. 예. 네.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 88년도에 이제 김우중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네. 이 김정부는 86년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못 하다가 네. 김우중 회장이 들어와 가지고 묘안을 냅니다. 어떻게요? 근데 김우중 회장 입장도 대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카우트 파동이 대우와 현대의 자존심 대결로 자동차 업계 라이벌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김우중이 대우로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우와 현대를 제외한 제3의 팀으로 가라. 아. 그래서 포항제철로 가게 됐죠. 네. 포항제철로 가게 됐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천하의 김정부가 포항제철로 가고 난 뒤서부터는 얘가 1년 동안 쉬고 여기저기에서 막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고민하고 하면서 포천로 가더니 얘가 맛이 완전 가버린 거예요. 맛이 가버렸죠. 그러니까 선수로서 예.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대표팀에도 그 위에 발탁이 됐는데 네. 예전에 보던 김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전이맨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포철, 이화, 대우 거치다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냥 쓸쓸히 은퇴를 하게 됐죠. 아, 참 슬픈 얘기네요. 그죠? 슬프고 열받는 얘기죠. 열받는 분개하는 얘기죠. 그냥- 근데 그 와중에 예. 이 김정부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현대 측의 그때 멤버가 누구 있었냐면은 김호곤 코치. 김호곤 코치. 예. 네. 김호곤 코치 두고 조중현. 조중현. 나중에 축구협회 회장을 하고 지난해 물러난 네. 이 조중현이 이제 막 그 코치 생활 시작하면서 현대에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이게 데리고 오려고 했었었고요. 근데 현대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김정부가 나 현대와의 계약 파기하겠다, 대우로 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현대가 액션을 취한 겁니다. 우리 그러면 팀 해체하겠다. 우리가 근데 이 말은 안 했겠죠. 우리가 준 돈이 얼만데 여태까지 드린 돈이 얼만데 이 말을 못하죠. 근데 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선수 못 데리고 오니까 우리 팀 해체해버린다. 이게 프로구단이 할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언제 해체할 거냐 물어보면은 해체한다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해체하겠다는 엄포를 막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들이 나서 갖고는 예. 최순영 회장도 퇴진한다 그러니까 예. 이제 다시 돌아와라. 예. 그래가지고 그 번복을 해라. 이렇게 벌어진 게 됐었죠. 그때 해체를 했으면은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탄생하지 않았겠군요. 정몽준, 김우중 회장이 많이 미뤄졌었어요. 네. 물러나면서 정몽준.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대가 해체까지는 가지 않고 엄포를 네. 놓다가 이제 그래 우리도 못 데리고 왔지만 대우로도 못 갔으니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 이미지 실추 우리 많이 당했다. 그건 알죠. 네.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새 출발하게 되면서 새롭게 데리고 온 감독이 누구였었냐면 김호 감독이었어요. 김호 감독. 김호 감독. 예, 60년대 바로 김정남과 더불어서 최강의 예. 그 수비 라인을 구축했었던 예. 김호, 김정남. 네. 예. 김호 감독이 오면서 현대가 새 출발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이런 와중을 겪으면서 온갖 망신을 다 겪고 네. 유일무이하게 축구인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사람이 바로 최순영 회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짧은 거예요. 최순영 그래요? 회장이. 예. 근데 최순영 회장이 물러나고 듣고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짧은 건데 최순영 이거 마감할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근데 최순영 회장이 나오고 난 뒤에 축구협회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 아, 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진짜 정이 다 떨어졌나 봐요. 제가 보기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예. 최순영 회장이 이제 막판에 그 당시에 지금 NFC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이런 게 없었었잖아요. 네. 국가대표팀이 모이면 운동할 데가 없는 겁니다. 태릉에 가든지 태릉에 꽉 차면 바깥에 돌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성남시에 그 상무대라고 있죠. 학생 중화군사 훈련단이라고. 네. 예. 그 상무대에 그때는 문무대였었죠. 예, 문무대에 네. 그 대표팀 축구 대표팀 전용으로 숙소를 지었어요. 네.
근데 숙소를 적어도 완공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자기가 못 해먹겠다라고 얘기하고 사퇴를 한 거죠. 그리고 잠잠했었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93년이었죠. 93년에 정봉준 회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93년도에 이 최순현 회장이 소송을 냅니다. 축구협회에다가. 뭐라고요? 그때 그 숙소 짓느라고 5억 원 들어놨는데 5억 원 다시 내놔라. 그래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최순현 회장이 이겨서 5억 원 돌려받았어요. 그랬군요. 예. 법적으로는 뭐 이겼습니다만 그야말로 축구협회 자기가 몇 년 동안 예. 수장으로 있었던 거기 못할 짓을 한 거네요. 도덕적으로는. 예. 그래서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서울 FC 알죠? 네. 서울 FC의 단장이 한웅수 단장이거든요. 네. 이 양반이 원래 대한생명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한생명에 들어갔던 양반인데 최순현 회장이 축구협회를 맡게 되면서부터 대한생명에서 차출을 당했죠. 네. 축구협회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순현 회장 이후로도 그래서 이제 그 한웅수 단장은 그 축구협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안양 LG 창단할 때 팀을 맡게 되면서부터 쭉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서울 FC 단장까지 맡게 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에는 아직도 최순현 회장 때 축구와 인연을 맺은 사람, 김우중 회장 때 인연을 맺은 사람, 정몽준 회장 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파벌로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겠군요. 예. 파도님, 축구계는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전반에 메스를 가해야 합니다. 인맥, 학연 등 파벌로 얽히고 설킨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희망 없죠. 워렌 버핏 67조님, 1983년 멕시코 청소년 4강 신화, 김정부 선수의 부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네. 저도 그렇습니다. 꼴통아이티님,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오케마리님, 추억의 팀이네요. 대로열즈. 스카이 1401님, LA 다저스 서유기 타자를 찾아서 이 패러디 포스터 올려주셨습니다. 자, 저팔계 역으로 유현진 선수가 등장하고 있는 예, 삼장법사는 역시 돈 매티니 감독이고요. 4호정으로 나온 이 잭 레인키랑 옴니 커쇼 선수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최순영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 뒤에 취임한 분은 바로 또 기업인이었습니다. 예, 88년이었습니다. 87년에 이제 최순영 회장이 쿠데타로 축출이 되고, 네. 88년에 김우중 회장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엔 김우중 회장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예. 왜냐하면 김우중 회장은 축구를 좋아했었고, 네. 이 축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한국 축구라는 관점에서 축구를 활용하려고 했었었고, 개인적인 사업으로도 축구를 활용하려고 했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일찍이 그 당시에 눈이 띄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스포츠 마케팅에. 네, 네. 근데 김우중 회장이 지켜봤잖아요. 최순영 회장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렇죠. 김우중 회장 취임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돈만 내는 봉은 되지 않을 거다. 아하.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 예. 이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돈 내란 대로 내고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예. 니들 내 말 듣지도 않더니 결국은 안 된다고 나를 쫓아내기냐. 예. 그러니까 단물만 빼놓고 날 버린 거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기업인 네.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가지고 김우중 회장도 이 축구협회에 취임하게 되면서 사람을 다 바꾸죠. 네. 물론 이제 정몽준 회장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김우중 회장 때에 김우중 회장이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안종복이라고. 안종복. 그렇죠. 단장을 나중에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신고 고려대 축구 선수를 했다가 네네. 인천 유나이티드 사장을 거쳐서 현재 경남 FC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안종복이 그때 이 대우로얄즈 사무국장. 대우로얄즈. 추억의 이름. 예. 네네네. 대우로얄즈 사무국장 하다가 사출을 받아가지고 김우중 회장의 부름을 받고 축구협회 기획실장을 맡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 허승표라고 네. 축구협회 회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만년 밀려가지 못했던 축구계 야인으로 이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국제 담당 부회장을 했었고요. 네. 또 김우중 회장이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이때 등장시킨 인물 중에 하나가 약관을 넘어서 불과 28살의 나이에 네. 신문선을 축구협회 이사로
깜짝 카드로 올립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분이 대우 로얄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은퇴를 했군요. 그러니까 예. 28살의 나이에. 예. 그래서 나름 이제 김우중 회장이 네. 새 바람을 불어넣고 네. 이래선 도저히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진용을 짜서 들어가게 됐죠. 아하. 1988년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1988년 12월 10일에 용인에 가면 옛날에 그 대우 연수원이 하나 있거든요. 예. 굉장히 크고 좋아요. 그 당시 규모로 봤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축구협회 축구 관계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근데 이 세미나 자체가 뉴스가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 축구협회가 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던 게 이때가 최초였었거든요. 세미나 열었다더라. 야, 이 얘기를 듣는다더라. 이런 네네. 얘기가 뉴스가 됐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분과별로 뭐 유소년 축구, 뭐 대표팀 운영, 협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래서 의견을 쭉 수렴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김우중 회장이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어떡해요? 공약이 뭐였었냐면은 동대문 운동장과 부산 구덕 운동장.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구장이 있었잖아요. 네. 축구 전용 구장으로 만들겠다. 오. 그리고 효창 구장에다가는 천연 잔디를 깔겠다.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를 깔겠다고 예. 했어요. 전국에 130개 초등학교의 그 축구팀을 선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네. 이런 근사한 공약을 발표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공약 중에서 지켜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은 나중에 효창구장에는 그래도 인조잔디 깔지 않았나요? 인조잔디 계속 있죠 지금도. 예. 천연잔디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하. 그거를 못했죠. 못했군요. 지금도 인조잔디니까. 근데 공약 중에서 김우중 회장도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김우중 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예. 나 못해먹겠다 사퇴한다라고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 4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따라오지는 않고 네. 축구인들 사이에서 이 갈등과 반목은 심하고 그러니까 제 짐작에는 아마 속으로 네. XX 이거 못해먹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같이 놀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왜 김우중 회장이 축구를 왜 좋아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갔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김우중 회장이 축구를 좋아했어요. 네.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대우 사내에서 축구도 많이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의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축구협회장을 맡게 됐겠었죠. 근데 그 계산기는 뭐냐 하면은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꿈을 안고 있었던 거였었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프리미어 리그나 아니면은 그 유명 리그의 그 팀들 중에는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업가 입장에서는 물론 이 축구 구단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산도 있지만 이런 팀이 하나 있을 때에 친선 대회나 아니면 친선 사전로 보내가지고 사업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그래서 역점 사업으로 그 당시에 다이너스티컵이라고 한국, 중국, 북한, 일본, 홍콩 이 동아시아 팀들이 만드는 참가하는 대회를 창설했거든요. 네. 그러고서 북한은 수없이 들락날락했어요. 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그 추진했던 대회는 뭐냐면은 90년에 그 남북 통일 축구가 있었었죠. 네. 이 통일 축구의 정례화, 네. 대우 로얄즈의 방북 경기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평양을 들락날락했는데 네. 가가지고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이 통일 시대에 대비한 아니면 어떤 북한과 어떤 그 뭐 연변과의 관계나 어떤 사업권을 사업적인, 네. 그런 목적을 결국은 그게 목적이 있었겠죠. 네. 그런 면이 있겠군요. 예. 역시 사업가는 사업이 우선이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탁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에 이런 감각이나 이런 축구를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축구 행정을 현대적으로 바라보고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만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4번씩이나 사의를 표명했겠죠. 예. 그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얼마큼 노력했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은 외국인 감독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죠. 네. 근데 90년도에
이 프로축구의 그 외국인 감독 처음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김우중 회장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데우로얄드 시절에 90년도에 그 프랑크 엥겔이라는 독일 감독 데리고 네. 왔었고요. 91년도에는 헝가리 출신, 그리고 96년도에 유고슬라비아 출신들 꾸준히 데리고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제 초등학교, 거제 중학교, 거제 고등학교로 자신이 설립한 아주대학교에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끝없이 투자를 했었죠. 그랬군요. 근데 결국에도 이 한국 축구의 실정에 이 넌더리를 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중요한데 한 1분이면 끝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알까 봐요. 시간이 모자르네. 심판의 부정을 알게 된 거였었죠. 그러니까 데우로얄즈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신의 측근, 그 계열사 사장급들을 데우로얄즈 사장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어느 사장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어요. 개인 횡령이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몰래 감사를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데우로얄즈 그 당시 연간 예산이 40억 원이었었는데 6억에서 7억 정도가 맨날 샌다. 네. 근데 감사를 시켜보니까는 실제로 6억에서 7억이 없어요. 네.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네. 불러다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영수증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 심판에게 주는 돈이었다. 심판을 매수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게 경기마다 주심한테는 300만 원, 부심한테는 150에서 200만 원을 줬다. 근데 이거를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안 주면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대요. 엄청난 돈이네요. 예. 그래서 김은중 회장이 그럼 알았다 하고 그냥 불문에 붙였습니다. 근데 투서가 또 들어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6, 7억 중에 또 일부는 또 그 사장이 횡령했다. 아하. 이런 얘기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그 김은중 회장이 결국에는 그 사장님 물러나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장을 누구를 앉혔냐면은 3스타 출신 군인. 네. 원칙적이고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다.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앉혔는데 그 사장을 앉힌 직후서부터 데우로얄즈 성적이 급전직하했습니다. 아. 그래서 급기야는 꼴찌까지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은중 회장이 열받았죠. 불렀어요. 네. 그 사장을 불렀더니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머뭇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 사장이. 심판에 돈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가 김우중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을 때거든요. 당장 달려갔습니다. 네. 축구협회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을 했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짓이냐 했는데도 그 일이 바뀌지가 않았었죠. 그랬군요. 예. 그래서 결국 김우중의 시대도 저물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몽준의 시대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되죠. 근데 약간의 좀 특징적인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몽준 네네. 시대를 얘기를 해보죠. 얘기가 넘치면은 슬슬 다음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예, 네, 예.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오늘 최순영, 김우중 편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